자, 이제 4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지리학의 추천 지리학자가 이제 어린 왕자에게 너 그러면 그 지구라는 별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지구는 예전에 우리말로는 땅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지구에 가가지고 한번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만나보렴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결국 이제 그 지구에 도착했는데 사막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사막에 와서 처음에 징그럽고 다리도 없는 흉측한 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뱀은 앞에 제가 이제 보아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의 상징으로 좀 등장하면서도 또 사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능력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벌주는 뱀이기도 한데 이 뱀이 어린 왕자에게서 그 순수한 영혼의 순수함을 보고 자기가 이제 왕자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자는 사막의 꽃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꽃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제자리를 맴들며 고통을 받는다. 사람의 뿌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헤겔 같은 대철학자는 사람은 그 머리가 뿌리다라고 봤고 이 그 뿌리를 이제 거꾸로 이제 하늘에 받고 살아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는 뿌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뜻을 찾느라고 갈팡질팡 헤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왕자가 그 정원에서 5,000송이 장미를 만나게 되는데 이 5,000송이 장미를 바라보면서 자기 그 소행성에 있는 그 한 송이 장미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이 위대한 왕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고 겨우 한 송이 그 장미꽃으로 위대한 왕자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걸 깨닫고는 풀밭 위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왕자가 이제 방황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자기가 지구에 올 때까지 겪었던 그러한 그 직업인들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 왔나 보다 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를 만나면서 이제 그 왕자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우를 만나서 이제 그 좋았던 왕자가 친구가 되자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여우가 친구가 되려면 서로에게 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면서 길들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들임이라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이고 인연을 맺는 것이 뭐냐라고 묻자 그 유명한 규절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짤막하게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것이 바로 길들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길들임은 서로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길게 늘려가는 것이군요. 길들임. 길들임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것이 길들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군요. 위대한 왕자가 되고자 했던 어린 왕자는 관계 맺음이라는 것을 길들임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5,000송이 꽃밭에서 지냈던 시간보다 한 송이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보냈던 그 시간이 훨씬 길고
그 길들임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장미가 그토록 소중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걸 깨닫고 떠나려고 하자 여우가 이제 그 길들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해주게 됩니다. 여우의 말이 아마 그 우리 어린 왕자에서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문장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들이는 것들만 알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이제 뭘 알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 가게에서 완제품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 이제 친구도 없는 거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친구를 파는 가게가 곧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로봇 이것이 나온다면 우리 그것을 친구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어쨌든 길들임이라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길이만큼 길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길들임이라는 계속 사용하면서도 제가 뜻매김을 좀 미뤄두었던 이 낱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뜻매김을 시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에는 이 낱말이 좀 남길 바라는데요. 길들이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프랑스어니까 아프로바즈 해가지고 영어 잉글리시로 보면 테임이라고 보통 쓰이는 타임과 좀 비슷하네요, 그죠? 테임. 요것의 의미를 먼저 좀 설명해드리면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길들인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뜻이었군요. 고삐를 쥐다 또는 어떤 그 성깔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 뽑다 아주 부정적인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친해지다, 익숙해지다 이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복하다의 뜻 말고 친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동물을 길들이다 이런 뜻도 되고 친구가 되다 이런 뜻도 분명히 있군요. 근데 정작 아마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길들이다의 뜻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할 때 프랑스에즈나 잉글리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길들이다는 어원적으로 보자면 길이라는 way 이런 뜻이 아니고 진흙, 질다, 질퍽질퍽하다 할 때 그 질다에서 온 질입니다. 원래는 딜다에서도 왔는데요. 길다, 질다. 뭐 이제 이런 발음상의 문제는 좀 건너뛰고 질들이다로 일단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질이라는 것은 질그릇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질흙이라는 것은 딱딱한 흙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딱딱한 흙은 뭐 돌멩이를 떠올리시면 더 쉽게 설명이 되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마음대로 이제 구부릴 수도 없고 또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죠. 반면에 이 질흙은 내가 마음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자기를 빗듯이 무엇인가 이제 조각을 할 때, 조소를 할 때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그 이제 질흙이 있어야 빚을 수가 있으니까 질그릇을 빚을 이 질흙을 잘 손질해서 그것을 그릇을 만들기에 좋게 바꿔 나가는 것 이게 길들이다입니다. 퍼대고 치대고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기에 좋은 형태로 바꾸는 것 이것이 길들이다입니다.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그릇을 조금 더 애벌로 해가지고 또 잘 손질해서 또 그 뒤로 완성된 그 질그릇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손때를 묻혀서
잘 써먹는 것, 어떤 연장들이 있으면은 그 연장에 손이 익어서 그것을 잘 써먹는 것, 또는 이제 어떤 그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소박하고 투명한 것을 써먹기 좋은 상태로 갈고 닦아가지고 좀 써먹기 좋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무르익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바꿔놓는 것, 또는 바꿔진 어떤 그 바꿔나가는 기술, 이런 것을 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사납고 이런 그 잘 들이받고 하는 야생 상태의 것을 좀 불이기 좋게 바꿔놓는 것, 이것이 길들이다입니다. 코끼리 쇠사슬 이런 거와 관계된 말이겠죠, 그죠?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제 코에 구멍을 고삐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쥐고 이제 움직이게 되죠. 부리게 되고, 또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대기 같은 것으로 쳐가지고 길을 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을 잘 주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쉽게 길이 잘 들죠. 그럼 이제 사람도 반려견에게 길이 서로 드는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그 고분고분해지고 거스리지 않고 착해지는 상태, 이것이 물질이 됐든 동물이 됐든 또는 손 기술이 됐든 어떤 도구가 됐든 어떤 잘 써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길들임입니다. 그 여우가 말하는 길들임은 그런 의미에서는 일방적일 수 없는 서로 길들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 길들임이라는 것은 서로 가까이 사귀는 것이다. 사귀다라는 것은 섞인다는 뜻입니다. 서로 섞이는 것, 내 것, 네 것, 이렇게 서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섞임이죠. 가까이 사귄다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그 이제 갓이라는 건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가장자리를 없앤, 그러니까 이 가를 없앤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이게 되면 결국은 한 몸, 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계하고도 한 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기계가 나에게 길들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기계가 나를 길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기계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줌으로써 어쨌든 그럴 때도 기계와 나는 한 몸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길이 든 만큼, 길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또 윤택해지다 이런 뜻도 있죠. 빛이 나다, 광채가 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무엇인가 손발이 잘 척척 맞아가지고 무엇인가 잘 돌아갈 때, 이때 우리는 뭔가 일이 잘 술술 풀리게 돼서 아름다운 형태가 됩니다. 짐승도 그 성질이 못 되면 사실 길들이기 어려운 법이고, 또 그럴 경우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가축은 실제로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길들지 않으면 서로 사람 맺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뿔난 사람하고는 서로 사귈 수가 없고, 사귈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서로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제 목부터 챙기려 하는 사람, 또는 제 목만 챙기려 하는 사람,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죠. 물론 이기라는 말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제 목만 챙길 줄 알고 남의 목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에 의해서 이런 길들임, 그리고 길들임의 이런 그 덕목이 요구하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떠맡는 이러한 책임,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뱀의 도움을 빌어서, 도움을 빈다, 아무튼 뱀에게 물리는 바람에
몸은 죽고 여기서 과거의 몸은 여기 죽게 버려지고 그 영혼이 이제 자신의 그 기다리는 장미가 있는 고향 소행성으로 떠나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기이고 귀향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자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길들임이기 때문에 나만을 고집해가지고는 길들임이 일어날 수 없고 상대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살고자 하는 혼자살이만 고집하는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우정이 자아에 갇힌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자아는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거군요. 제가 자아를 좀 여러분이 좀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말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한자의 자전을 찾아보면 스스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자라고 해봤자 의미가 좀 없다고 좀 보는데요. 그럼 스스로하고 저절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생길 테고요. 어쨌든 자라는 것이 스스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그렇게 새겼던 것이고요. 한자로서의 자는 본디 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코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곧불 든다 할 때 코이죠. 코에 불이 든다, 코가 붉어진다, 코를 풀어서 아무튼 이럴 뜻도 있는데, 자, 코라는 것이 있고 아라는 것은 전쟁 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아라는 게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선 어떤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아는 그냥 우리말로 바꿔서 그냥 코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나 눈나 입나 다 있겠죠. 손나 마음나 이렇게 다 나의 종류를 혼자나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다면은 코나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꼿꼿한 나 또는 손나, 소순나, 솟구친 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코처럼 코가 우뚝 솟은 것처럼 그렇게 꼿꼿하게 세워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줏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요소를 말한다는 거야. 그것이 영혼이 되든 또는 자기 재산이 되든 자기 신분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에게서 가장 나의 본질이 되는 것으로 내가 내세우는 바가 있고 그렇게 솟은 콧대 내세운 그 나를 이제 나는 자아라는 것으로 부른다. 그 자아가 세다 이런 말은 자기가 그 자기 것으로 여기는 바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뒤로 이제 물리치거나 또는 양보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에만 그 나라는 홀로나 혼자나라는 것을 스스되기를 포기할 때만 그때만 진정한 우정, 사람 맺기가 된다라고 생텍쥐베리가 말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정이란 말에서 이제 우리말 벗이라는 것을 좀 바꿔가 보겠습니다. 우정이라는 그 우자 벗우자는 오른손을 두 손을 서로 맞잡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마음 그것이 우정이죠. 손 놓지 말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이의 사람 이것이 이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벗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불씨 어떤 하나의 불씨로부터 그 불이 옮겨 붙은 장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닥불을 떠올리시면 가장 쉬운데요.
모닥불이라는 것은 장작계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장작계피들이 한데 모여서 그 타오르는 불을 모닥불이라고 하는데 그 모닥불 이름이 바로 벗입니다.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타오를 수 없고 언제나 여러 개의 장작이 모여서 하나의 불꽃으로 피어서 오를 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언제나 둘 이상이 함께 타오르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다라는 말에서 사름을 끌어내고 그 사름을 불사름으로 이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벗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고 언제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손을 맞잡은 것처럼 또는 서로에게로 뻗은 그런 가지처럼 하나의 커다란 그 어떤 이러한 거목처럼 나무 꼴로 이루어진 삶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벗이 됐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또 손을 주고받고 더 나아가서 베푸는 방식으로 돈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함께 나눔 이것이 바로 길들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인데요. 자, 사람은 근본적으로 서로 길들임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지고자 합니다. 이 길들임에 대한 욕망은 아주 강해서 때로는 자기를 망각하기조차 합니다. 이렇게 서로 길들임에 빠지다 보면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보들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없이 내가 아닌 것을 갈구한다. 이게 에로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 이게 에로스인데 이렇게 넝무와 내가 아닌 것만을 갈구하는 이러한 본성,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 랭보는 더 근본적으로 나는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셈인데요. 랭보는 그걸 뒤집어서 나는 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미 나로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언제나 서로가 되려 하고 우리가 되려 하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서로 길들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그가 죽은 뒤에 나온 성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람을 관계의 매듭이라고 뜻매김했습니다. 이 관계의 매듭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쭉 통섭해 본다면 국가, 사회, 조직, 개인 모두 관계의 매듭으로 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듭이 없다면 우리는 저마다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을 테고 혼자 왕과 같을 테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람 맺기를 제대로 한다면 결국은 세계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 테고 그걸 통해서 나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나의 나됨이나 나의 나다움은 결국 사람 맺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나의 나다움의 독자성, 독보성 이것은 부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직 내가 맺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부정될 수밖에 없다면은 그때 나는 어쩌면 진짜 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나의 모습을 찾으려면 철저히 혼자일 때의 나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